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오늘은 개인적으로 지방에 조사가 좀 있다 보니까 좀 다녀오느라 늦은 시간 다시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글을 남기고 영상을 찍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늦다 보니까 카페에 글을 종목에 대한 코멘트를 거의 작성하지 않은 채 일단은 글을 남겼는데요. 뭐 굉장히 시장 공포적인 부분으로 오늘 종가가 좀 마감이 되었고 지수의 하락도 상당히 많이 깊게 밀리면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시장을 보시면서 굉장히 상심도 많이 하셨을 거고 짜증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죠. 시장 흐름이 이러한들 어쩌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일개 개인 투자자들이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또 시장이 어느 정도 빠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신규 매수를 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중심주 안에서 단기적인 대응만 하면서 최근에 시장을 버텼다면 그나마 맞아야 될 매를 덜 맞고 최근 시장을 지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요. 제가 계속 지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떨어지는 칼날에 물타기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는 말씀을 그 전부터 좀 드리고 있었고, 그리고 이번 하락이 시작되기 전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우 이런 로봇주의 상투를 칠 때의 하락 패턴 그 흐름이 예사, 예사롭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부단 로봇주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이 거의 전 종목에 아주 골고루 펼쳐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참 당황스러운 시장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당황스러운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우, 장시간 운전을 하고 또 새벽에 보통 제가 4시 반 5시에 일어나는데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졸리네요. 자, 잠시 말이 샜는데요. 아무튼 시장 굉장히 공포스러운 모습이지만은 오늘 밤 미증시가 어떻게 될지 사실 종가까지 가봐야 아는 거라 일단 미증시가 마이너스 1% 현재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정도 마무리가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일부 선제적으로 두드러 맞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예를 들어서 추가 하락을 한다면 아래 꼬리는 잡아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시장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내일 아침에 장중 흐름은 변화는 할 수 있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판단 하에서는 높은 확률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걱정은 너무 하지 않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후 아래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거시적인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증시 주변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증시 투자 심리라든지 굉장히 얼어붙었습니다. 굉장히 공포스러울 것이고요. 또 내일 아침에 8시 40분에 여러분들 예상 체결장을 한번 쭉 펴놔 보십시오. 장전 체결가가 내일은 분명히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오히려 오늘 아주 공격적으로 팔았던 외국인 선물 매수가 내일 하루에 끝날지 이게 연속될지 그 부분은 알 수는 없겠지만 즉 유통기간으로 따지면 하루짜리 시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반등은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면 저는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 어려운 시장이고 그러한 어려운 시장이 하루가 아닌 거의 2주 가까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님들 포함해서 많은 부분에 피로감이 누적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가급적이면은 추석 연휴 전에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손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손실을 복구해서 추석 연휴에 가는 용돈벌이나라도 좀 해서 가야지라는 생각을 접으시고 차라리 추석 전에 어찌됐든 좋은 종목을 잘 사놓고
추석 이후에 웃는 사람이 됐으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리한 베팅을 해버리면 추석 연휴가 오히려 고달프고 괴로운 그 주간이 되고, 특히나 비중이 많으면은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우리 대한민국이 쉬고 있을 때 해외 증시는 열리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아주 굉장히 고달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게끔 비중 관리 잘 하셔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아마 종목을 사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구간에서 비중을 막 강하게 베팅하고 그래야 되냐? 사실은 그러지는 않죠. 항상 적절한 비중 안에서 아마 베팅을 이제부터 서서히 잡아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내일이 바닥일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바닥일지 알 수는 없겠지만은 바닥에 단기 바닥에 근접해 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시고자 하신 분들은 카페에서 가입 신청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번 FOMC 금리 동결이 중요한 게 아닌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진 게 부담이다. 지수는 단기적인 충격이 가중되는 구간임은 분명하겠지만은 전체적인 환경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꼭 급락이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장만 놓고 보면 장 초반에는 하락 종목 수가 1100개 정도에서 유지가 됐었는데, 뭐 에코프로가 이때 아침에 반짝 빠졌다가 바로 올라왔죠. 한 3, 4% 바로 올라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이 에코프로가 만들어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뭐 다른 종목군들 오전에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이 좀 보였었는데, 흔히 말해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코스닥이 122평선을 깬 상태에서 개파락이 나왔는데 이거를 바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종목군들 따라갈 생각은 아예 애초부터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을 바라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코프로 살짝 밀리고 다른 종목군들 밀리니까 속수무책으로 오늘 증시가 좀 깨져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에코프로는 많이 안 밀렸잖아요. 에코프로는 뭐 마이너스권까지 갔다가 이 구간에 에코프로를 좀 돌리고, 장 후반에는 에코프로는 버틴 상태에서 나머지 종목군들이 녹아버리면서 시장이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코스닥 지수가 860포인트까지 떨어졌는데 뭐 넉넉 잡아서 한 840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내일 그 정도 언저리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량하고 괜찮은 종목군들, 그 다음에 뭐 일정 부분 사이즈가 되는 종목을 뭐 정해서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종목군들은 많겠죠. 많으니까 잘 선별해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수가 올라올 때는 참 그래요. 또 내가 종목이 없으면 또 지수는 또 기똥차게 잘 올라갑니다. 또 시장이라는 게 악재가 가득하고 주변에 공포가 엄습하고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을 때 이상하게 이게 이제 총알같이 막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테마가 막 돌아가면서 지수와 역행했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군들이 오히려 시장이 전체가 돌아서는 이유도 없이 그냥 막 올라가 버리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게 꼭 내일일지 혹은 다음 주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뭐 상황을 봐서 수급이 바뀌면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왜 단기적으로 지수가 많이 내려오면 저가 메리트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군들은 오히려 죽어버릴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단기 테마주들 데일리로 접근을 하고, 오버나이스는 내일부터는 하지 않으셨으면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사실 시장을 굉장히 무겁게 만들었던 거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큰 문제가 좀 있었었는데요. 일단 외국인들이 선물 대량 매도를 좀 하면서 금융투자 쪽으로 하여금 선물 매도를, 그러니까 현물 매도를 압박하는 현상을 좀 만들어주면서 아예 지수가 녹아버렸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오늘 장중 한때 1조 5천억까지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했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간에 많은 매도 물량을 쏟아부었습니다. 뭐 계약수로 본다면 13,000계약 정도까지 확대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오늘 하루에
많은 매물을 쏟아부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참 제가 이제 말을 해놓고도 참 이게 말이 씨가 돼 버렸다라는 게 지난 8월 1일 날 발생했던 부분에서 나왔던 선물 대량 매도가 이번에도 똑같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누적 선물 매도의 클라이막스가 어딘가에 따라서 뭐 이제 오늘이 누적이 1조 7천억이니까 지난번에 맥시멈이 4조까지 나왔었는데요. 혹여나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예를 들면은 내일에 시장이 강하지 못한다면은 뭐 내일 오전에 들어갔던 거는 뭐 빨리 청산을 해버리고 다시 재정비해서 시장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예측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자, 그럼 준비한 내용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근 2주가량 시장이 물론 단기 테마 형태의 종목군들의 순환은 있어 왔으나 이 몇몇 종목군들을 제외한 전 업종과 종목들 그리고 특히 성장주들의 하락, 여기 2차전지 반도체 섹터의 하락이 오늘까지 이어지며 그 하락의 폭이 정말 끝도 없이 펼쳐지는 장세가 매일매일 이어진 어느덧 2주가량이 꽉 차오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전일 미 증시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파월 연설은 사실 매파적일 수도 있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어찌 보면 경제가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뭐 스무스하게 넘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연설만 보면요. 사실 앵무새처럼 반복되는 말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금리는 동결하되 매파적일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점도표에서 어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올해 찍혀있던 금리 점도표가 그러니까 올해 찍었던 내년의 금리 전도표죠. 올해 뭐 한 번 더 인상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오케이입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금리가 인하될 걸로 시장은 봤었는데 이 부분이 상향됐다라는 점, 그 다음에 중립금리를 올린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우려감이 생긴 겁니다. 시장을 지탱했던 한 가지 이런 긴축의 종료라는 그 기대감이 시장에서 빠져버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충격이 이제 어제 미국 시장 장막판에 1.5% 마이너스 시켰고 오늘까지 추가로 하락을 좀 만드는데 내일 정도는 미국도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상황을 조금 더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참 여건상 참 불리한 환경이면 분명한 시장이겠죠. 여기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또한 두산 로보틱스 공모 청약으로 인한 개인 자금들의 무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증시의 자금 경색도 동반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미 증시 대비 선제적으로 더 많이 밀려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일도 국내 증시는요. 미 증시 영향에 의해 개파락 출발을 하면서 전일 121선에 마감되었던 자리를 갭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추후 반등 시에는 저 120선을 얼마나 빠르게 회복해 주느냐가 관건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이탈이기에 어느 정도 빠지고 반등은 강하게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해 봅니다. 이게 이제 이탈하고 올라왔다 또 이탈하고 올라왔다 몇 번 했다가 또 이탈해 버리면 그때는 진짜로 큰 하락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아직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고로 그 반등이 추석 전에 나올지 추석 이후에 나올지 두산 공모자금이 환불된 이후에 나올지 사실 신이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확률은 높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금요일 시가의 에코프로의 반등으로 인한 지수 회이크에 따라 들어갔다면 오늘 하루 굉장히 고생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분명 시장은 변곡에 접어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파동상으로 보면은 이제 N자 파동이 형성이 되는 구간 속에서 움직이는 거라 분명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고 자 일단은 내일 직전 저점이 얼마 남지 않았죠. 최소한 뭐 지수로 본다면은 이 구간이 이제 직전 저점 구간인데요. 이런 구간을 깨면서 많이 밀리게 된다면은 이 추세의 하단선 언저리까지 밀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면 이런 겁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하방을 만들 때도 하나의 추세가 형성이 되는데요.
항상 말하지만 이러한 박스 투 박스 이런 박스 투 박스가 형성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빠진다면 이런 구간까지 밀려 내려와서 여기까지 밀려 내려와서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했는데 이 반등의 힘이 약하다, 옆으로 긴다 했을 때 그때 이제 고민을 많이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간에 이제 빠져서 이런 N자 하락폭을 만들고 이게 하락의 N파동을 완성하고 일단 밀리기 때문에 이 하락의 강도는 분명히 있는 거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러한 하락폭만큼 여기서 하락 두드러 맞고 올라가고 뭐 이런 거죠. 여기에 하락폭만큼 깨지면서 하락폭 만들고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하락폭만큼 여기도 얼추 비슷하게 하락폭 나오고 올라가는 거고,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그 비슷한 흐름으로 차트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을 해서 바스켓으로 일단은 좀 집어 사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깨지더라도 이제는 매수를 진행해 봐야 될 시기로 보이며 이게 단기로 대응을 할지 끌고 갈지는 상황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2차전지, 제약, 로봇, 의료, AI 각 파트별로 종목을 포토화 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 오늘같이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소수의 중심 테마에 자금이 집중이 됩니다. 중입자 암 치료, 최근 모비스가 갑작스럽게 굉장히 올랐는데 뭐 2분 만에 암을 치료했다. 내용은 굉장히 신선했죠. 암을 치료했다. 완전히 사멸했다. 내년에는 이게 뭐 폐암이라든지 다른 암까지 확대하겠다. 뭐 이런 내용까지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세게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3원선까지 논스톱으로 모비스가 좀 올라왔는데요. 일단 뭐 강했기 때문에 내일도 아마 뭐 모비스 한번 봐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시장이 깨지더라도 뭐 이 안에 흐름을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고,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죠. 일단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탈표가 나오면서 일단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다라면 이거 굉장히 큰 이슈가 터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오늘 뭐 조사가 없고 그랬다면 사무실에 있었다면 아마 상따를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어제 위메이드라는 종목을 시간 외에 상따로 들고 와서 오늘 아침에 수익을 내고 좀 마무리를 했었는데 상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그냥 상한가에다가 선매수 주문을 걸면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로 나름 신선한 이슈가 나왔네요. 자, 이 정치 테마주라는 게 이제 아직 총선이 좀 남아 있는데 돌발적으로 이제 대표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뭐 이낙연 관련주라든지 뭐 또 누가 있나요? 올라간 거 보니까 뭐 김동연 관련주도 있고 등등 몇 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종목군들 잘 체크해서 미리 내일 아침에 한번 세팅을 해 놓는 것도 나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종목군들의 나열은 안 했습니다. 뭐 시간도 없고 그래서 뭐 이따가 빠르게 종목 줄로 보면서 그냥 이야기하고 말 텐데, 일단 오늘 상한가를 간 게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 뭐 직전 고점에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어거지 상한가 라는 느낌도 좀 들기 때문에 내일 뭐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눌림이 최근에 상한가 이후에 눌림이 한번 밀어버리면 끝도 없이 밀어버리기 때문에 신선한 재료가 아닌 이상 끝도 없이 밀어버린 게 요새 패턴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눌림 안 볼 것 같고, 위메이드 플레이가 그러니까 위메이드 맥스죠. 위메이드 맥스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상한가 이후에 시간 외에서 5%가 또 빠져 버렸네요. 시간 외에서 좀 5%가 빠져 버렸는데 이 부분이 내일 좀 빠졌다 다시 올라오는지 어쩔지 좀 체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오랜 시간 오늘 상한가에 머물고 재료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봤었는데 시간에 이렇게 밀었다라는 거 내일 오전에 아마 체크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알테오젠 여전히 관심권에 두고 봐야 되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최근 연 이틀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라 내일 오전에 만약에 지수가 밀렸을 때, 지수의 반등의 트리거가 나왔을 때 시총상위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같이 동반해서 체크해 놓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보면 DDR5 램 가격이 하루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D램의 가격이 반등하고 있는데, 반대로 IT 반도체는 죽을 쓰죠. 완전히 죽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 슬슬 매수의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시간 외에 종목군들, 많은 종목군들이 제가 아까 영상을 찍기 전에 좀 돌려봤었는데, 나스닥이 좀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일 반대 매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는 물량도 많은 것 같습니다. 즉 내일 시가 뭐 저가가 될 수도 있고, 시가 이후에 좀 더 밀릴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 정도 선에서 아마 반등을 시장은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보고, 오늘의 하락이 일부 선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뭐 종목군들 하락한 종목이 워낙 많아서 이런 부분을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요. 시간에 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보세요. 1위부터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시간에 상한가가 10개, 9% 이상, 8% 이상, 뭐 7% 이상이라고 할까요? 7% 이상이 뭐 한 10개. 거의 대부분 정치 테마주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에 이쪽이 굉장히 좀 세게 움직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고 봐야 되겠죠. 반대로 과거 이재명 관련 대표 관련 종목군들은 완전히 하한가를 보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시장이기도 하는 것 같네요. 굉장히.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 당연히 한번 보고 가야 되는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 보면은 이런 자리 지금 122평선 깨지고 나서 여기서 깨졌다가 강하게 하고 올라왔다가 다시 깨져버렸죠. 이러면 또 아프다라고 봐야 되겠죠. 122평선이 깨졌다라고 하면, 저는 보통 122평선이 깨지면 뭘 보냐, 300일선 봅니다. 그 밑에 300일선, 이러한 의미 있는 변곡을 할 때는 장기 이평선 두 개를 놓고 여기에 찍고 돌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 코스피는 300일선까지 밀려 내려올 수도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제가 그랬어요. 122평선을 이탈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했고, 이탈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라 라고 이때 말을 했었죠. 그 이후에 이게 올라와서 이 60일 이평선이 아마 이 자리입니다. 이게 이제 60일 이평선에 맞고 떨어졌죠. 항상 60일 이평선도 잠시 깨더라도 항상 이렇게 빨리 돌려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저항을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N자 하락이 시작이 되었다. 그럼 운이 좋으면은 이 하락의 파동의 크기만큼만 떨어지고, 운이 나쁘면은 여기서 더 깊은 하락이 나와서 거의 뭐 830포인트 언저리, 20포인트 언저리까지 이렇게 밀어버려도 이상하진 않아요. 사실 전혀 이상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이 정도까지 하고 질적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시장을 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하락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 고점에서 여기까지 지수가 이 정도 밀려버린 거는 많이 밀렸다라고 봐야죠.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오늘 저점이니까 거의 이제 10%, 내일 아마 떨어지면은 10%는 찍고 움직일 것 같습니다. 단기 파동으로는 좀 깊이 있는 파동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과거 이런 120일 이평선 흐름 한번 보죠. 122평선은 이탈을 하게 되면요, 항상 충격을 많이 줍니다. 첫 이탈 이후에는 반등이 좀 나왔었고, 이때는 뭐 잠시 이탈을 하고 이렇게 올려주죠. 이때도 명확하게 헤드앤숄더가 나와서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딱 올려버리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 이탈을 했어도 올리는 모습. 여기에서는 강하게 부러졌는데 뭐 밑에서 올리고, 이때랑은 또 다르죠. 이때랑은, 그러니까 좌우지간
이런 식의 이탈하고 돌려주는 빨리만 돌려주면 그 충격은 크지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지수를 돌리는 과정 속에서 부러졌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봐야 될 거다 생각이 들고요. 자, 종목군들 볼게요. 종목군들 먼저 삼성전자도 굉장히 무섭게 떨어졌습니다. 일단 장기 평선까지 또 밀어버리는데요. 삼성전자 내일 뭐 개파락하고 나면은 일정 부분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올 것 같고, SK 하이닉스 또한 굉장히 많이 내려오죠. 근데 그나마 이 반도체 종목군들은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보다는 양반입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가 오히려 우량주 측면에서는 시장 대비해서는 지금 강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외 반도체 종목군들 볼게요. 한미반도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렸지만은 일단은 이런 6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자리가 깨졌을 때 어떻게 될지. 이쪽은 대주주가 지금 날마다 몇 억씩 계속 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버티는 정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마이크론 오늘 의미 있는 구간이 좀 깨졌죠. 최근에 며칠 동안 지지해줬던 이 박스권을 깨고 좀 내려왔는데요. 내일 한 차례 정도 빠졌을 때는 매수 기회라고 저는 좀 보고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도 종가 무렵에 조금 사가지고 일부 든 상태에서 내일 개파락 나오면 아마 매수로 한번 대응해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인텍플러스라는 종목도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인데, 오늘 이 종목은 이제 122평선의 첫 자리 놓여 있네요. 내일은 이 자리를 깨고 올라오면은 이 박스권을 하나의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한번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에코프로가 122평선을 찍지 않은 상태에서 엔벨로프 하단에서 기가 막히게 타이밍 좋게 좀 올라왔네요. 최근에 올라온 건 아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IPO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기지 않았나라고 보여주고, 길적 반등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61선까지 이어지는지, 혹은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고 큰 파동이 나오는지 정도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박스권 흐름일 거다. 다시 떨어지면은 여기선 지지 나오겠죠. 뭐 이렇게 대응하면 될 것 같고, 그 밖에 자, 알테오젠 최근에 시장에서는 알테오젠만한 종목은 없습니다. 알테오젠만한 종목은 없고 굉장히 강한 상태의 종목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머크와의 인수합병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5일선을 잠시 이탈시키면서 떨어질 때 뭐 11선 근처라든지 지지와 저항이 있는 자리까지 내려온다면 봐볼 종목인 것 같고, 유한양행도 일단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쓰리봉 만들고 빠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러한 저점을 지지해 주는지 어쩐지 일단 체크는 해놓고 계속 추적 관찰을 해볼 생각입니다. 의미 있게 올라왔고 의미 있게 박스권을 지금 돌파한 상태에서 옆으로 계속 기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SK바이오팜도 나름 바닥권에서 견조한 흐름입니다. 얘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밑바닥 다지고 이제 올라오는 건데요. 뇌전증 치료제의 처방 횟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바닥 다지고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길게 스윙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런 추세선 그려놓은 상태에서 좀 빠지면은 분할로 좀 잡아본다든지 그런 전략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보이시네요. 자, 그 밖에 로봇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지막지하게 밀어버리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주 지나서 10월 5일날 상장이죠. 근데 이제 10월 1일부터 로봇 이슈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올라왔던 로봇주들 보면은 뉴로메카라든지 SBB테크라든지 SPG라든지 전부 다 제자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강했던 건 SPG인데, SPG도 이러한 장기평선 근처까지 밀린다면 충분히 매수로 볼 수 있고, SPG도 마찬가지고요. 스맥도 좋긴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많이 밀려주면 한번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깨고 쭉 내려온다면은 일단 1등주였기 때문에 1등주 위주에서 보는 거는 원래 주식이 정색이니까 좀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어제 위메이드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이슈를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쉬웠어요. 매도를 하면서도 오늘 시가에 너무 좀 빨리 팔아 버려 가지고 좀 아쉬웠고, 뭐 이런 구간까지 해서 한 38,000원, 9,000원 구간의 거의 대부분의 물량은 여기서 정리가 돼서 39,000원대 정리가 돼서, 뭐 그래도 뭐 어제 시간에 상따로 들어와서 5% 정도 수익을 냈기 때문에 뭐 그럭저럭 나쁘진 않은데, 이게 20%거든요. 20%까지 올랐는데 이 부분이 조금 못내 많이 아쉬웠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장 막판에 여기 잠깐 이 자리인데요. 시가 여기다 좀 걸어놨는데, 이 자리에 걸어놨는데 여기서 체결이 돼서 반등 때 그냥 매도해 버리고 좀 사볼까 하다가 그냥 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가에 뭐 여기 눌림에 걸어놨던 거 좀 체결돼서 한 1% 추가 정도 먹고 마무리가 됐고요. 일단 위메이드 맥스가 상가에 들어갔다가 시간에 좀 많이 빠졌는데, 아침 새벽에 저도 왜 빠졌을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빠지는 이슈가 뭐 명확하다면 매매를 안 볼 것 같고요. 왜 빠졌는지 이슈가 불명확하다라고 한다면은 뭐 내일 예를 들어서 개파락하고 나서 좀 밀리더라도 다시 끌어올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모비스가 무려 3연상을 갔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 시가가 또 7%가 뜨면서 굉장히 셌죠. 어제 상한가도 한두 번 풀면서 장막판에 뭐 이렇게 약간 지지부진하게 올라왔었는데 결국은 굉장히 좀 세게, 그리고 시가부터 가게 올라와서 이때 상한가하고 단 한 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얘가 대장격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구간이 이제 뭐 역사적 신고가 라인 언저리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더 올라가게 되면 이 종목은 정지에 들어갑니다. 정지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비츠로테크라든지 뭐 후발 종목을 다시 끄집어 당기는지 뭐 이 정도 관점에서 같이 종목을 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모비스는 어제 매매를 했는데 오늘은 매매를 못 해가지고 좀 아쉬웠고, 그래서 얘는 모비스 상 들어갔을 때 돌파로 들어가서 뭐 한 3%, 여기 오후장에 방향 돌 들어가서 이것도 한 3.5% 정도 해서 두 번 정도 이 종목에서 매매를 좀 했던 거 했고, 다운시스라는 종목이 이제 후발로 좀 올라와서 거래대금도 많이 터뜨렸는데,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좀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팔딱팔딱 뛰어서 가기가 버겁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종목입니다. 아무튼 이런 종목군들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내일 남성알루미늄이 이제 보통 이낙연 관련해서 초대장이죠. 한 번씩 붐이 불면 엄청나게 올라오는데요. 시간에 일단 상한가 마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기본적으로 뭐 갭이 다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갭이 높은 이후에 시가 뜨고 좀 밀렸다가 그 시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네, 아마 그 구간에서 저는 확인하고 아마 매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시가 갭 들고 바로 끝도 없이 밀어버린다면 안 보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 좀 봐야 되겠죠. 뭐 남선알루미늄, 남아산업, 남아토건, 이렇게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뭐 이미 이제 갔다 오니까 다 상한가, 어차피 시간에 봤어도 차타임에 못 들어왔으면 아마 종목군들 못 봤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시가총액이 남아산업이 제일 싸기 때문에 남아산업으로도 뭐 흐름이 갈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시장 굉장히 어렵긴 했는데 해볼 만한 종목군들은 몇 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몇 개. 짧게 이제 뭐 어제 좀 강했던 엑스게이트 아침에 시가 회복하고 올라올 때 얘도 돌파로 좀 봐서 짧게 한 2, 3% 정도 매매를 좀 했었고, 알테오제는 이제 이 눌림에서 좀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저도 그 타이밍을 자꾸 눌림 포인트의 타이밍을 자꾸 놓쳐버리다 보니까 자꾸 돌파로만 들어가서 좀 매매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눌림에 좀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회복된 거 보고 들어가서 1, 2% 뛰기를 해버리니까 좀 아쉬운 것 같고요. 내일도 아마 계속 볼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독보적인 주도 주니까요. 자,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는 이제 이런 구간에서 처음에 이때 매매하고 오늘 해가지고 일단 전량 매도 처리는 다 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눌림에 들어간 건 이제 분할 매도하고 오늘 나머지 가지고 있는 물량 전량 올라올 때 전량 매도 처리를 하고 이 종목은 마무리를 쳤습니다. 단기에 해줄 거 다 해줬구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어서 적당히 수익 보고 잘 나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했고 로봇 했고 뭐 의료 AI 쪽 보면은 루닛은 이제 유상증자 청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더 갈 수 있을까 좀 모르겠고 뷰노라는 종목은 지금 구간에서는 가격적으로는 좀 다소 비싸 보인다. 많이 밀리게 된다면은 이런 하단에 오면 한 번 정도 봐볼 수 있겠다 정도로 보여주고 D값의 성장률 분명히 좋을 겁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저도 계속 종목에 업데이트를 하고 내용을 계속 팔로우업 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오늘 좀 생기던데요. 티카스라는 게 이제 이 심정지 관련한 거를 AI가 발견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병원에 병상 수가 몇 개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병상 수대로 시장에서는 카운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적에 대한 카운팅 이 부분이 이제 비노에게서만 이런 건 아니고 뭐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모든 환자들이 심정지 위험을 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건 아닌데 모든 병동수를 가지고 매출을 추측한다. 아 이거는 또 아닐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네요. 그래서 많이 밀리게 된다면은 일단은 뭐 입질 매수 정도는 해 놓은 상태에서 좀 더 종목에 대한 연구를 더 해봐야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힘든 하루였습니다. 저도 보면 아주 제한적으로 정말 강했던 종목군들에서만 매매를 했던 거를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거예요. 알테오젯, 엑스게이트, 그 다음에 위메이드, 그리고 롯데 손해보험도 잠깐 매매는 좀 했었는데 이거는 뭐 의미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오전에 시가 좀 회복했을 때 시가 올릴 때 들어가서 이런 거죠. 아침에 회복했을 때 여기서 들어가서 순간 확 올라가길래 그냥 깔끔하게 팔아버리고 마음을 쳤기 때문에 강했던 종목에서만 지금 딱 종목을 보고 있다라는 거 느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장에서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뭐 업로드가 되면 1시에나 영상을 보실 것 같은데 내일 어려운 시장일지라도 지혜롭게 잘 대처하셔서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자, 늦은 시간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